첫 번째, 북미의 괴생명체들. 저지 데블. 1735년 미국 뉴저지주 파인스 밸런스. 전설에 따르면 리즈 부인이라는 여성이 13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저주를 뱉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악마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정말로 기괴한 형상으로 변해 굴뚝으로 날아올라 사라졌다고 해요. 저지 데블은 말의 머리에 박쥐날개, 발굽이 달린 다리, 용의 꼬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키는 120cm 정도이며 귀를 찢는 비명을 지른다고 해요. 1909년 1월에는 단 일주일 사이에 뉴저지와 델라웨어 전역의 수십 개의 마을에서 목격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뉴저지주 경찰과 소방서까지 출동했지만 잡히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공식 목격 사례는 2,000건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플레두즈 몬스터. 1952년 9월 12일 웨스트 버지니아주 플레두즈.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소년들이 어른들과 함께 그 착지 지점을 찾아갔습니다. 언덕 너머에서 나무들이 빨갛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키 3m에 달하는 존재. 스페이드 모양의 머리 장식이 달린 머리. 붉게 형광하는 얼굴. 긴 팔에 달린 발톱 같은 손. 그리고 무릎 아래는 마치 금속 치마처럼 생긴 구조물에 감싸여 있었어요. 목격자들은 달걀이 썩은 것 같은 자극적인 냄새와 함께 뿌연 안개가 뿜어져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이후 몇 주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구역질, 발진, 눈충혈로 고생했어요. 이 증상들은 특정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때와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인디리스 콜드. 1966년 11월 2일 인디애나주 코비. 미트 카바나 씨는 직장에서 퇴근하다가 도로변에 서 있는 이상한 남자를 봤습니다. 키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옷은 번들거리는 은빛 소재였어요. 그런데 얼굴이 이상했습니다. 귀 밑까지 찢어진 것처럼 넓고 절대 멈추지 않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 존재는 카바나 씨에게 텔레파시로 자신의 이름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인디리스 콜드. 그는 이후에도 여러 번 이 존재와 마주쳤으며 그때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사건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해요. 인디리스 콜드의 목격은 같은 해 모스맨 목격 사건과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두 존재가 연관되어 있다고 봐요. 재앙이 다가올 때 먼저 나타나 경고하는 존재들이라고요. 모스맨. 1966년 11월 15일 웨스트 버지니아주 포인트 플레전트. 두 쌍의 젊은 커플이 폐탄약 공장 근처 도로를 달리다 정체불명의 존재와 마주쳤습니다. 키 2m가 넘는 거대한 인간 형체. 그런데 등에 거대한 날개가 있었어요. 그것도 박쥐처럼 접혔다 펼쳐지는 날개가. 가장 충격적인 것은 눈이었습니다. 핏빛처럼 붉게 빛나는 두 개의 눈. 이 나방인간은 그로부터 1년 동안 같은 지역에서 수십 차례 더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 12월 15일 포인트 플레전트의 실버 브릿지가 붕괴했어요. 46명이 사망했습니다. 놀라운 건 다리 붕괴 직전에 목격담이 절정에 달했다는 사실이에요. 이후 모스맨은 재앙의 전조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직전에도 체르노빌 근처에서 비슷한 형체가 목격되었다는 주장이 있고 2001년 9.11 테러 직전 뉴욕에서도 목격담이 나왔어요. 지금도 포인트 플레전트에는 이 존재를 기리는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빅풋. 숲에서 거대한 발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폭 50cm, 보폭 2m. 사람의 2배가 넘는 크기의 발자국이 진흙 위에 선명하게 찍혀 있어요. 이 발자국의 주인 빅풋입니다. 빅풋은
북미 원주민들이 수천 년 전부터 사스쿼치라는 이름으로 전승해온 존재예요. 키가 2m에서 3m 사이, 온몸이 검은 갈색의 굵은 털로 덮여있고 두 발로 직립보행하는 거대한 유인원의 형상입니다. 냄새가 아주 지독하다고 해요. 목격자들은 대부분 썩은 달걀과 스컹크를 섞은 것 같은 냄새를 먼저 맡고 나서야 존재를 인지했다고 증언합니다. 1967년 10월 20일 로저 패터슨과 밥 짐린이 캘리포니아 북부 블러프 크리프 강변에서 59.5초짜리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암컷으로 추정되어 패티라는 애칭까지 붙은 이 빅풋은 카메라를 의식한 듯 고개를 돌려 응시한 뒤 유유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영상은 수십 년째 진위 논란의 중심에 있어요. 영상 속 근육의 움직임이 당시 분장 기술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주장과 털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패터슨은 자신이 사망하기 직전인 1972년까지도 영상이 진짜라고 주장했어요. 2019년 FBI는 40년 동안 봉인해온 사스쿼치 파일 22페이지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했습니다. 1970년대 빅풋 탐사가 피터 버니 현장에서 수집한 털뭉치와 피부 조직 샘플을 의뢰했고 FBI는 실제로 이를 분석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털의 정체는 사슴털이었어요. 하지만 피터 번은 93세가 된 지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수집한 발자국 모형 551개를 가우스 정규분포로 분석한 빅풋 연구자 헨나 파렌바흐는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존재하는 생물이 아니라면 이 통계적 분포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스킨워커. 북미 나바오 원주민 전통에서 스킨워커는 가장 사악한 마법사를 뜻합니다.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거나 잡아먹음으로써 그 동물로 완전히 변신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늑대, 코요테, 올빼미, 곰. 어떤 동물로든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바오 원주민들은 이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릴 정도로 두려워해요. 스킨워커가 현대적으로 유명해진 건 유타주 스킨워커 렌치 때문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소 수십 마리가 설명하기 힘든 방식으로 죽거나 사라졌고 농장주 가족들은 공중에 떠다니는 빛,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대한 짐승, 문을 뚫고 들어오는 형체들을 보고했어요. 1994년부터 이 농장을 연구한 국립발견연구소의 조사 보고서는 여전히 기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추파카브라. 1995년 푸에르토리코 마을 농장에서 양과 염소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혈흔도 발버둥 친 흔적도 없었어요. 오직 목 부분에 작고 정확한 2개의 구멍만이 남아있었고 시체는 완전히 피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목격자들의 묘사는 이렇습니다. 키 120cm 정도의 2발로 서는 생명체, 등에는 날카로운 가시돌기가 줄지어 있고 눈은 붉게 빛나며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캥거루처럼 강한 뒷다리로 도약하고 쉬익하는 파충류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해요. 이름 자체가 스페인어로 염소의 피를 빠는 자입니다. 이후 멕시코, 텍사스, 플로리다, 칠레까지 목격담이 퍼졌어요. 과학자들은 진드기에 걸린 코요테라고 설명하지만 목격자들은 그런 동물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봤다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프레스노 나이트크롤러. 2007년 캘리포니아 프레스노의 한 주택 감시 카메라에 기묘한 영상이 찍혔습니다. 야간의 뿌연 화면 속에서 기이한 형체가 걸어가고 있어요. 상체가 없습니다. 다리만 있어요. 흰색 기다란 바지처럼 생긴 2개의 다리가 우스꽝스러운 듯 느린 듯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2개가 함께. 이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가장 신기한 건
2011년 요세미티 국립공원 감시 카메라에서도 매우 유사한 형체가 포착되었다는 점입니다. 두 사건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서로 다른 카메라에 찍혔는데 형체가 놀랍도록 비슷했어요. 캘리포니아 원주민 부족의 전설에는 오래전부터 다리만 있는 정령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멜론 헤드, 오하이오, 미시간, 코네티컷 이 세 주의 외진 숲속에는 공통적인 전설이 흐릅니다. 머리가 수박처럼 비정상적으로 크고 몸집은 작은 존재들이 숲속을 배회하며 접근하는 인간을 공격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구정괴담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흔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19세기 혹은 20세기 초 수두증을 가진 고아들을 수용하던 시설이 화재로 전소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들이 숲으로 도망쳤고 오랜 시간 격리된 채 스스로 변해갔다는 거예요. 오하이오 주에는 실제로 존재했다는 크라이아거 시설의 기록이 일부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비밀 군실험의 산물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목격담에 따르면 밤에 숲에서 이상하게 큰 머리를 가진 작은 형체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봤다는 증언이 지금도 꾸준히 올라옵니다. 비스트 오브 브레이로드, 위스콘신주 엘크온 근처 브레이로드. 1980년대부터 이 도로 주변에서 이상한 존재에 대한 목격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내 소문에 불과했지만 지역기자 린다 고드프리가 1991년부터 체계적으로 목격담을 수집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어요. 목격자들의 묘사는 일관됩니다. 회색이나 갈색의 짧은 털이 난 근육질의 몸, 두 발로 서서 걷거나 달립니다. 시속 60km 이상의 속도로 질주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늑대와는 달리 상체가 사람처럼 발달해 있고 두 발로 서 있을 때 키는 180cm가 넘는다고 합니다. 도로에서 차를 쫓아오거나 차 앞에 갑자기 뛰어들었다는 증언이 여러 건 있어요. 일반 늑대인간 전설과 다른 점은 이 존재를 본 사람들이 변신 과정이나 보름달과의 연관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두 번째, 유럽의 괴생명체들. 네시, 스코틀랜드의 네스호. 길이 37km, 최대 수심 230m. 수량이 영국 전체 담수량보다 많다는 이 거대한 호수에는 1500년 전부터 괴물이 산다는 전설이 흘러왔습니다. 6세기 아일랜드 성인 콜룸바가 강에서 물짐승을 만나 기도로 쫓아냈다는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이에요. 현대의 내시 논란은 193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전스 사진이라고 불리는 흑백 사진. 긴 목과 작은 머리를 가진 생물이 수면 위에 고개를 내밀고 있는 이 사진은 전 세계를 흥분시켰어요. 그런데 60년이 지난 1994년 이 사진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장난감 잠수함에 조각한 괴물 모형을 붙인 것이었어요. 영국 언론인 크리스천 스퍼링이 사망 직전 거짓 증언을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목격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5년 과학자 로버트 라인즈 박사가 수중 음파 탐지기와 수중 카메라로 찍은 사진에서 거대한 다이아몬드 형태의 지느러미가 포착되었어요. 그의 사진은 네이처지에 실렸습니다. 2018년에는 뉴질랜드 연구팀이 네스호의 환경 DNA를 분석했는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대형 장어류의 DNA가 다량 검출된 겁니다. 연구팀은 매우 큰 장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 탐험대가 열 드론과 수중 청운기를 이용한 대규모 탐사를 진행했지만 내시는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르쿠 1722년 9월 아일랜드 레이트림주 글렌라 호수 그레이스 맥그로티라는 여성이 호숫가에서 빨래를 하다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찾아갔을 때 그녀는 이미 반쯤 먹힌 채 물가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 위에는 거대한 무언가가 잠들어 있었고 남편은 그것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러자 죽어가는 그 짐승이 마지막 울음을 냈고 호수 반대편에서 더 거대한 두 번째 짐승이 달려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레이스 맥그로티의 묘비에 다르쿠를 공격하는 그림과 함께 실제로 새겨져 있어요. 다르쿠는 물 사냥개라는 뜻입니다. 거대한 수달과 개를 합쳐놓은 형상인데 일반 수달보다 수십 배 크고 공격성이 극도로 높다고 해요. 아일랜드 역사 기록에는 이 짐승과 관련된 목격담이 수백 년에 걸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단순히 전설이 아니라 실제 사건의 기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도 있어요. 울맨. 1976년 4월 영국 코널주 마운항 교회. 두 소녀가 고대 석조교회 탑 위에서 공중에 떠있는 거대한 새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새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형체를 한 깃털 덮인 생명체였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커다란 눈, 집게처럼 구부러진 발톱, 그리고 날개를 완전히 펼쳤을 때 폭이 2m 이상인 회색빛 날개. 이후 수년에 걸쳐 같은 교회 근처에서 비슷한 존재의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목격 사례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는데 교회 인근에서 이상한 소리나 전자기 이상이 보고될 때와 겹친다는 점이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미국의 모스맨과 비교되는데 두 존재 모두 특정 건물이나 구조물 근처에서만 반복적으로 목격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시아의 괴생명체들. 예티.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이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티베트어로 메추, 즉 더러운 눈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존재는 세르파족에게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조심해야 하는 위험한 생물체입니다. 1951년 등반가 에릭 쉬프턴이 히말라야 고도 6,000m 지점의 눈 위에서 거대한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발자국 하나의 길이가 33cm, 폭이 20cm, 보폭 간격은 성인 남성의 2배에 달했어요. 쉬프턴은 이 발자국을 자신의 등산화와 함께 촬영했고 이 사진은 전 세계에 배포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인도 군대가 히말라야 원정 중 직경 32cm의 거대한 발자국을 발견해 사진을 공개하며 예티의 발자국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단, 과학자들은 이를 곰발자국이 눈에 녹아 변형될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어요. 몽골리안 데스웜. 고비 사막. 기온이 낮에는 50도를 넘나드는 이 극한의 땅에 현지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몽골어로 올고이 코르코이, 즉 창자를 닮은 벌레라는 뜻의 괴물이에요. 소시지처럼 두껍고 붉은 몸통, 길이는 0.5m에서 1.5m, 양쪽 끝이 모두 뭉뚝해서 어느 쪽이 머리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보통 5월에서 6월 사이 비가 온 뒤 모래 속에서 기어 나온다고 해요. 이 존재의 가장 무서운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입에서 치명적인 강산석 액체를 뿜어낼 수 있고 더 나아가 강력한 전기를 방전해 수미터 거리에서도 사람과 가축을 즉사시킨다는 거예요. 1990년대부터 여러 차례 탐사팀이 조직되었지만 실물 포착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유목민들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됩니다. 이 짐승을 마주친 낙타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다는 이야기, 이를 만진 사람이 정신경련을 일으켰다는 이야기들이 수십 건 기록되어 있어요. 오랑 펜덱. 수마트라 섬의 케린치 세블라트 국립공원. 이 빽빽한 열대우림 속에서 수백 년 전부터 현지 원주민들이 오랑 펜덱, 즉 짧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목격해왔습니다. 키는 약 80cm에서 1m,
온몸이 짙은 갈색의 털로 덮여 있지만 얼굴은 비교적 납작하고 사람과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뒷다리가 매우 짧지만 두 발로 직립보행합니다. 크기에 비해 힘이 엄청나서 목격자들은 이 존재가 성인 남성보다 훨씬 강하다고 증언해요. 단순한 미확인 생물 이야기와 달리 오랑팬덱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영국 왕립지리학회가 진지하게 탐사한 대상입니다. 탐사가 데비 마자드는 1990년대에 직접 오랑팬덱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며 동행한 가이드들도 같은 증언을 했어요. 발자국 석고 모형이 영국 자연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분석 결과 알려진 어떤 영장류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닌겐. 2002년 일본의 한 비공개 인터넷 게시판에 기묘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남극 조사선에 탑승한 연구원이라는 익명의 작성자가 남극해에서 거대한 백색 생물체를 목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후 이 채널을 통해 퍼지면서 닌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닌겐은 일본어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목격담에 따르면 몸 전체가 흰색이며 매끄럽습니다. 길이는 20m에서 30m. 그런데 놀라운 건 형태입니다. 인간처럼 생긴 두 팔과 손이 있고 인어처럼 생긴 꼬리가 달려있기도 하고 때로는 두 다리가 있기도 하다고 해요. 얼굴은 눈과 입처럼 보이는 구조물이 있다고도 합니다. 일본 정부 조사선이 촬영한 것으로 주장되는 사진들이 유포되었지만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남극 심해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대 생물체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는 해양 생물학자들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아요. 츠치노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미확인 생물 중 하나입니다. 뱀인데 몸통이 비정상적으로 통통합니다. 마치 술병처럼 중간이 불룩하게 부풀어 있어요. 특이한 능력들이 전해지는데 최대 1m 이상을 도약할 수 있고 몸을 쥐어잡으면 물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요. 심지어 사람의 말을 따라한다거나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낸다는 목격담도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응이에요. 기후형 기초초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츠치노코 생포에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고 츠치노코 올림픽이라는 포획 대회까지 공식적으로 개최했습니다. 현상금이 1억엔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직까지 공식 포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목격 보고는 수천 건에 달하고 특정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목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일본 조몬 시대의 토기에서 츠치노코를 닮은 뱀 형상이 발견되었다는 주장도 있어요. 장산범. 부산 장산. 해발 634m의 평범한 산처럼 보이지만 이 산에 얽힌 이야기는 전혀 평범하지 않습니다. 장산범은 한국의 크립티드 중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독특한 존재예요. 외형은 거대한 흰 동물입니다. 호랑이나 대형 고양이처럼 생겼지만 털이 희고 눈은 붉게 빛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진짜 공포는 다른 데에 있어요. 사람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냅니다. 아이를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 살려달라고 우는 소리,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산속에서 아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면 따라가지 말라는 경고가 전해져 내려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격담 중에는 산속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 따라갔더니 사람 대신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2018년 동명의 한국 공포영화가 개봉하면서 더 널리 알려졌지만 장산범 이야기는 그 훨씬 이전부터 부산 장산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온 실제 목격담에 기반한 것이에요. 미모크리 혹은 성대모사 능력을 가진 미확인 대형 포식동물일 가능성, 혹은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전혀 다른 범죄의 존재일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프리카와 남미. 모켈레 무벤베, 콩고 공화국 리쿠알라 습지대. 아마존에 비견되는 이 광대한 밀림지대에서 현지인들은
대대로 강의 흐름을 막는 자라는 뜻을 가진 짐승을 경고해왔습니다. 모켈레 무벤베입니다. 묘사가 이상할 만큼 구체적이에요. 목이 아주 길고 꼬리가 길다. 피부는 회갈색이며 비늘이 없고 코끼리처럼 거칠다. 몸집은 코끼리보다 크지만 다리는 하마처럼 짧고 굵다. 이것은 공룡 용광로의 묘사와 거의 일치합니다. 20세기에만 미국, 영국, 스코틀랜드, 일본에서 수십 차례 탐사가 이루어졌어요. 1980년에는 콩고 주민들에게 다양한 동물 그림을 보여주었더니 공룡 도감의 브라키오사우루스 그림을 가리키며 이게 모켈레 무벤베라고 답했다는 탐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리쿠알라 호수 주변의 진흙에서 직경 90cm의 원형 발자국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마핀 구아리, 아마존 원주민들이 악취나는 괴물이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온몸이 붉은 털로 뒤덮여 있고 키는 2m 이상, 가죽이 두꺼운 갑옷처럼 단단해서 총알도 튕겨낸다고 해요. 아마존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짐승의 가죽을 화살로 뚫으려면 배꼽 부위를 맞춰야 한다는 전략까지 구전으로 내려옵니다. 가장 독특한 묘사는 배에 입이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가슴이나 배 부위에 커다란 입이 있어서 그 자리에 공격한다는 거예요. 현대 고생물학적 관점에서 이 짐승은 남아메리카에 서식하다 약 1만 년 전에 멸종된 거대 지상 나무늘보 메가테리움의 생존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메가테리움은 키가 6m에 달했던 거대 포유류로 단단한 피부 속에 뼈처럼 딱딱한 골편이 박혀 있어 사실상 천연 갑옷을 두르고 있었어요. 브라질과 볼리비아의 탐험가들 중에는 이 짐승의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콩가마토, 아프리카 잠비아와 앙골라 경계의 지토 늪지대. 현지인들은 이 습지를 건너는 카누를 뒤집는 날아다니는 짐승에 대해 경고합니다. 콩가마토, 강을 넘어뜨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붉은색 또는 흑색 몸통에 가죽 같은 날개, 날개 폭은 1.5m에서 7m로 추정됩니다. 이빨이 있는 긴 부리. 이 묘사는 중생대의 익룡, 특히 프테로다우스트로를 연상시킵니다. 1920년대에 현지에서 활동하던 영국 탐험가 프랭크 멜란드는 원주민들에게 다양한 동물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익룡 그림을 가리키며 이것이 콩가마토라고 답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1988년에는 잠비아에서 한 남성이 복부에 크게 물린 상처를 입고 병원에 실려왔는데 어떤 동물에게 공격받았나는 질문에 익룡 사진을 가리켰다는 증언이 전해집니다. 크로츠랑, 남아공 남아퀄란드의 리으터스벨트 산맥 깊은 동굴. 코이코이 원주민들의 전설에 따르면 태초에 신이 세상을 만들 때 너무 강한 존재를 창조하고 말았어요. 코끼리의 힘과 지능을 가지면서도 거대한 뱀의 교활함까지 갖춘 존재. 당황한 신이 이를 분리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그 실수의 결과물이 바로 그로츠랑입니다. 코끼리의 머리에 뱀의 몸통, 길이는 최대 60m. 다이아몬드를 좋아해서 동굴 속에 쌓아두고 지킨다는 전설도 있어요. 이 지역은 실제로 남아프리카 최대의 다이아몬드 산지 중 하나입니다. 근처 호수에서 수영하던 사람들이 무언가에 끌려 들어가 사라졌다는 기록이 있고 식민지 시대의 영국 탐험가들도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 존재에 대한 강한 경고를 받았다는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5번째, 오세아니아. 버닛. 호주 원주민 어보리진들에게 강, 호수, 습지는 버닛이 사는 위험한 곳입니다. 버닛의 형상에 대한 묘사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물개와 개를 섞은 것 같다는 얼굴, 거친 털, 그리고 밤에 인간을 잡아먹으러 물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19세기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도 버닛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1845년 뉴 사우스 웨일스주 레이크 코피에서 발견된 두개골은
알려진 어떤 동물과도 다른 특이한 형태를 보였어요. 이 두개골은 시드니 박물관에 전시되었고 수천 명이 줄을 서서 보았지만 결국 말이나 소의 기형 두개골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현지 어보리진들은 이게 바로 버니비라고 단언했어요. 호주의 깊은 습지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대형 포유류가 있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브리슈. 호주 아웃백 오지의 카먼테리아만 인근 지역. 이곳에 어보리진들이 두려워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족 보행을 하는 거대한 도마뱀. 뒷다리로만 서고 앞다리는 짧습니다. 피부는 짙은 회색이고 꼬리가 길어요. 이 묘사는 소형 육식 공룡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1950년대에 어보리진 추적자 한 명이 정체불명의 거대한 파충류 발자국을 발견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발자국의 주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985년에는 밥 그레샴이라는 목동이 카먼테리아만 근처에서 거대한 이족보행 파충류를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어요. 그는 오래전부터 공룡에 관심이 없었고 자신이 본 것이 공룡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오랫동안 생태계가 고립되어 독자적인 진화를 이루어왔어요. 백악기에 가까운 원시 파충류가 외딴 내륙에 생존하고 있을 가능성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열려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전세계 괴생명체 목격담. 블랙 스틱맨. 2000년대 이후 전 세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목격담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거의 같은 형체를 묘사하고 있어요. 이름 그대로입니다. 졸라맨처럼 검고 가느다란 선으로만 이루어진 인간 형체. 두께가 거의 없어 2D처럼 보입니다. 그림자처럼 검지만 그림자와 다른 점이 있어요.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광원과 관계없이 항상 새까맣습니다. 머리, 몸통, 팔 2개, 다리 2개. 매우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3D 공간을 걸어다닙니다. 관절이 없는 것처럼 뻣뻣하게 움직이거나 반대로 인간의 관절 범위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꺾인다는 묘사도 있어요. 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형체들은 자신이 목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점이에요. 멈추고 돌아보고 때로는 목격자를 향해 걸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라집니다. 보통 건물 모퉁이를 돌거나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서요. 아직 어떤 과학적 설명도 이 현상을 완전히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카이피쉬. 1994년 미국의 호세 에스카밀라라는 비디오 작가가 자신이 촬영한 영상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느린 재생 화면에는 분명히 보였어요. 기다란 막대기처럼 생긴 물체가 엄청난 속도로 공중을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측면에는 지느러미처럼 생긴 구조가 규칙적으로 달려 있었어요. 이후 세계 각지에서 비슷한 영상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동굴, 캐나다 하늘, 중국 도시 위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포착되었어요. 연구자들은 이 스카이피쉬가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고속비행 생명체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일본의 한 방송국이 결정적 반증 실험을 했어요. 야외에서 촬영할 때 곤충이 카메라 앞을 지나가면 날갯짓이 잔상으로 남아 정확히 스카이피쉬처럼 보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공식 해명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어요. 동굴 깊은 곳에서 포착된 영상은 곤충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논쟁은 아직도 계속됩니다. 여기까지 전 세계에서 기록된 미확인 생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떤 것은 분명히 과장되거나 조작된 이야기일 겁니다. 패터슨의 빅풋 영상은 여전히 논란이고
내시의 유명한 사진은 조작으로 판명되었죠. 하지만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어요. 기이한 심해 생물 심해아귀가 발견된 것이 불과 1891년입니다. 고대부터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던 거대 오징어. 대왕 오징어가 살아있는 상태로 처음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 2004년이에요. 유인원 보노보가 공식 기재된 것이 1929년이고 거대한 유인원 마운틴 고릴라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02년입니다. 이 모든 동물들은 발견되기 전까지 현지 원주민들의 전설 속에서만 존재했어요. 지구 표면의 71%는 바다이고 그중 95%는 아직 탐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존과 콩고의 밀림은 현재 장비로도 완전히 뒤지기 어려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을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합니다.